이슈K 시간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선 이춘석 의원 사태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춘석 의원 지난주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명 거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환돼서 최초에는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가 네. 본인과 또 보좌관 차모 씨가 차명 거래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 금융경제 범죄 수사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압수수색 이후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재소환해서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익산에 이제 지역구를 둔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차명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 거래를 활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민생 경제 2분과 장을 또 맡고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해충돌 방지법 등 여러 가지 지금 금융과 관련한 범죄 혐의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좀 하락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복절 그 특사건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건 등이 이제 겹치면서 정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여론이 계속 악화될 경우에 향후 이춘석 의원의 이제 당에서는 제명이 됐지만 지금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데 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고 이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직이 국회에서 제명돼서 박탈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 의원 지역구인 익산 갑은 민주당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됐죠. 사실상 중앙당 관리감독 체제로 넘어간 건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익산갑 지역구가 이제 사고지구당으로 지정이 됐고요.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사고지구당에 대한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위원장 공석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이 공천에 사실상의 실질적인 역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익산 지역의 이 사고지구당을 민주당에서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곧바로 뽑을지, 공모해서 뽑을지 아니면은 지방선거까지 대행 체제로 갈지 이런 이슈가 남아 있겠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과거 그 전주을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이상직 전 의원 사태가 났을 때는 곧바로 지역위원장을 선정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직무대행을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남원에서도 무소속 의원이 당선이 됨에 따라서 지구당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었을 때도 대행 체제로 갔던 바가 있어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해서 뽑아서 확장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나 입지자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지역위원장 조기 선정보다는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에선 보통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한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고지구당 지정이나 지역위원장 여부에 대해 더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혹시 모를 재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이제 민선 9기 전국 동시지방선거인데요. 지금 내년 6월 3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통령 선거를 지난 6월 3일에 했었지 않습니까? 딱 1년 만에 민선 9기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의 민주당의 성적, 지방선거, 즉
그 정부가 출범하고 정권이 출범한 이래 딱 1년 만에 진행되는 선거기 때문에 네. 초기에 높은 지지율과 개혁 동력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다수를 점하는 게 일단 민주당의 전략인데 최근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중요한 변수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됨에 따라 가지고 호남권에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전략적 경쟁 또는 협력적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있어서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45.5%를 얻고 민주당이 36% 정도를 얻음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북만이 아니라 광주와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호남권 전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로 지금 현재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이제 정치 행보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자치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유의미한 가늠자가 되겠고요.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1대1 구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춘석 의원 사태가 파동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 의원의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태로 전북 현안 추진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원 국회 상미 중에서 이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간 통로입니다. 네. 법사위를 통과해야지만 법률안이 본회의에 회부돼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잼버리 사태 파동을 겪으면서 당시에 여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였던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고 송원석 의원이 당시에 새만금 SOC 예산 관련해서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따려고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우리 그 전북도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위 간사로서의 역할, 영향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따라서 향후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춘석 의원이 이제 그만두겠다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북도와 관련한 여러 중장기 현안들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우군을 잃어버렸다라고 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금 선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 큰 틀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서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전북 연고가 분명히 있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차질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사태로 유권자에게 정치 불신만 더하게 됐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제도와 사람의 문제인데요.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유지해옴에 따라 가지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뭐 해외 연수비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더욱 조국혁신당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적수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개혁 또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기존의 물을 밀어내고 새로운 물결로 민주당이 대한 수권정당 현재 기존 정당인과 동시에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